혹자들은 아직도 경기 침체 때문에 전저점 깬다, 니네 다 죽었다. 아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경기 침체 때문에 다 죽었다면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저렇게 올라간 매수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은 뭐 바보 천치인가요? 퓨처엠은 우리 16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었는데 그래도 안 오르는 2차전지 중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2차전지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더 차트도 이쁘고 더 좋은데 그러면 이게 더 잘 가는 시기가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럼 또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이 애가 이격이 벌어지면 또 다른 아직 이격이 안 벌어진 애가 다음 순환매를 또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야지 한 놈만 계속 가는 장은 제 주식 인생 23년 동안 없습니다. 한 놈이 가다가 다른 놈이 가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가야 됩니다. 자, 하락장은 끝났고 장기 상승장은 시작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강한 상승장이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아유, 깜짝이야. 라이씨 왔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장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있었고, 아까 또 보고받은 거, 벌써 마감이 됐다고 해서. 근데 너무나 당연히 벌써 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 강연에 평균적으로 한 200분 정도 들어오시는 강연장을 빌려서 했었는데, 물론 또 그 이전에 막 코로나 막 한참 사람들 막 뭐 50인 이상 못 모이면,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되는 49명까지 모이는 그럴 때는 또 그 정도 강의실에서 한 적이 있지만, 최근 뭐 거의 작년 가을 이후부터는 200분 이상에서 했었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요즘에 이제 또 강연이나 이런 공연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번 달에 예약을 미처 200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한 50석 이 정도 규모에서 하게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들, 주린이 이상 회원들 커뮤니티에 선착순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뭐 거의 한 30분인가 만에 너무 소수라서 마감이 됐다고 해서, 일단 큰 강연장 못 빌려서 그런 거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니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회 한 영상은 루키개미 이상 등급 분들은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공고를 하면 꼭 지방 분들이 이제 뭐 부산에 와주세요, 대구에 와주세요, 뭐 대전은 언제 오나요, 이런 질문들 가끔 올려주시는데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지역 강연회는 예전에 책을 썼을 때 5대 도시 강연회라고 해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5대 도시 강연회를 진짜 뭐 순회 공연하듯이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말고는 기본은 늘 서울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부산을 주로 가고, 정말 가끔 대구를 한 번 정도 가고, 뭐 이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이 모객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몇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일단 서울이 뭐 가장 많이 오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강연장 대여로는 여름까지는 일단 서울에서 할 것 같은데, 늦 여름 초가을쯤에 한번 부산을 또 한번 가지 않을까, 강연장만 잡히면.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17% 상승 마감. 오늘 진짜 또 대단했는데요. 사실은 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5분 차트를 보면은 한 2시까지는 음선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한 2시까지는 좀 몸통도 별로 크지 않은 짧은 음선, 딱 조정 같은 짧은 조정의 음선 마감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 2시부터 올리면서 결국은 일봉 차트를 보면은 또 양선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강하다 이렇게 강한 장이 계속 펼쳐지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2575.91포인트, 정말 이러다가 2600 이번 주에 또 찍을 수도 있는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파리로 갔었던 거 영상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백조가족님들 중에 아직 파리로에서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나서 가서서 좀 파리로의 영상 보고 좀 댓글도 좀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른 채널이나 뭐 제가 강연할 때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또는 조정이다는 반드시 기간 개념이 붙어야 돼요. 기간 개념. 그잖아요. 지금 장이 상승장이야, 뭐 단기로? 중기로? 장기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장기 하락장은
끝났을 확률을 95%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하락은 언제부터였냐면 상승장의 고점인 3,300포인트였던 재작년 2021년 여름 6월이죠. 그리고 장기 하락장의 고점에서부터의 저점은 바로 작년 2022년 9월 말 2130 갔을 때, 그럼 3300에서 2130까지 1년 반 동안, 6월에서 1년 지난 9월까지 만으로 1년 반 동안 그 빠진 그 장이 장기 하락장이고, 만약에 장기 하락장이 계속된다면 하락장이라는 건 뭐냐면 전저점을 깨야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저점이 9월인데 지금 4월이잖아요. 그리고 전저점은 2130인데 지금 2500이잖아요. 깨락률이 너무나 없어졌어요. 너무나 없어졌어. 혹자들은 아직도 경기 침체 때문에 전저점 깬다, 니네 다 죽었다. 아니, 다 죽었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경기 침체 때문에 다 죽었다면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저렇게 올라간 매수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은 뭐 바보 천치인가요? 그리고 하락장이라고만 말하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분석은 팩트잖아요, 팩트. 근데 그 현실이 아닌 미래의 이야기는 예상이죠. 예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현실은 뭐예요? 작년 9월 2100에서 지금 2600까지 거의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올라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선 하락장이 계속된다고 말하면 사실은 왜곡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 하락장은 끝났어. 하락장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승장이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승장이 지금 6개월 이상 진행이 됐는데, 방금 제가 단기, 중기, 장기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도 상승장이 시작된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도 너무 강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올해 연초부터 지금 4월 중순까지 3달 반 동안 거래소는 그나마 괜찮은데 코스닥은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연말까지 100%, 내년까지 200%, 뭐 지수가 100%, 200% 지금 오를 장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락장은 끝났고 장기 상승장은 시작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강한 상승장이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조정은 전저점을 깨는 장기 상승장이 아니고 이제 전저점 깨는 하락장이 다시 시작대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으로는 뭐 길게는 보름, 3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짧게는 1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거래소 지수로만 본다면 2500 살짝 깨는 2500, 2450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매일매일 오르는 지수는 없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오른 게 아니고. 코스닥은 지금 그야말로 정말 급등주 차트예요. 그래서 이 급등주 차트가 글로벌 대비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우리나라만 무슨 용가리 통뼈처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제 뷰는 장기 하락은 끝났고 장기 상승은 시작된 건 당연한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주 차트처럼 가버렸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수준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장기 상승장이 꼭 막 급등하는, 최근 한 3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3년 내로 들어오신 분들은 코로나 바닥 코스피 1400에서 3300까지 한 1년 정도, 1년 3개월 정도 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3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야, 이제 상승장이야? 그럼 지수가 2배 올라야지. 그러면은 2000에서 오르는 거니까 4000, 5000 가는 거 아니야? 1년 만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상승장과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고 박스권 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막 잘 됐던 시기가 있을 것이고, 또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행운의 시기와 막 재수 없는 시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 시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식이 미친 듯이 잘 될 때가 있어. 그러다가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때가 있어. 근데 너무 잘 될 때랑 너무 안 될 때를 제외한 그냥 원래 평상적인,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수익을 나는 정도의, 또는 제 인생에서 그 정도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그 시기가 훨씬 긴 거죠.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하면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약간 박스권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낮게는 한 2400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면 한 2700까지, 2400, 2700 정도 박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8888 이벤트. 요번에 한 800분 가까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 1000분은 넘어야 될 텐데. 진짜 영상 보면서 8888 이벤트 안 하시는 분들, 고집 있는데, 저도 고집 있게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돈 못 번다니까. 고집 있어? 저도 고집 있습니다. 왜? 어찌 보면 저는 유튜브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목적은 사업 수단이자 홍보 수단이죠. 유튜버 중에
광고 안 거는 유튜버 별로 없죠. 왜? 구글 광고 수익 받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광고를 뭐 이렇게 자주는 안 거는 영상도 꽤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뭐 구글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밸런스 대제 아카데미, 밸런스 에셋, 밸런스 텍스 홍보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사업가로서 우리 회사의 대장으로서 대장이 솔선수범 하고 싶어서 유튜브 하는 목적도 있고. 근데 이제 부차적으로 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남들 가르치는 제가 쓴 삼박자 투자법에 슈퍼개미의 앞으로의 꿈에 선생님으로서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뭔가 실력이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주식을 제가 좀 가르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도 하는 거고 유튜브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888 이벤트가 제가 여러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면서 플러스 회사 홍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회사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1000명이 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대형주 코스피 200 매주 공부하면 진짜 좋은데 그걸 직접 해보면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아쉬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8888 이벤트 1000명 넘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코스피 200 종목을 매일매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차트를 보셔라. 자,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로만 보면 한정기술 14% 올랐네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 꽤 올랐죠. 원전 관련주들. 그래서 한정기술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 올랐고 한정 KPS 올랐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애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 올랐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로 포스코 그룹주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포스코 그룹주이면서 이미지가 지금 거의 대장주처럼 흘러가는 왜냐하면 원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쉬고 있는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로 아까 제가 강연에 말씀드렸는데 4월 초에 퓨처엠은 우리 16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었는데 그래도 안 오르는 2차전지 중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2차전지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더 차트도 이쁘고 더 좋은데 그러면 이게 더 잘 가는 시기가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럼 또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이 애가 이격이 벌어지면 또 다른 아직 이격이 안 벌어진 애가 다음 순환매를 또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야지 한 놈만 계속 가는 장은 제 주식 인생 23년 동안 없습니다. 한 놈이 가다가 다른 놈이 가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조선주들 대우조선해양 6% 올랐네요. 조선주들 올랐고 한국항공우주 5%, 방산주죠. LIG 넥슨까지, 현대 로템도 올랐고 그 정도. 그래서 2차전지,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 이게 바로 코스피 200에서 어떤 업종이 상승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여기까지 시총 상위 종목 봤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 애들이 3개가 있어요. 원래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거래대 많이 된 애들이 대부분 에코프로 BM에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삼성전자보다 아래에 있죠. 거래대금이. 그럼 삼성전자보다 많이 된 애들은 누구예요? 포스코 그룹주. 그래서 제가 아까 포스코 그룹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 2차 전지에 사실은 최적화된 포스코 그룹주는 포스코 퓨처엠 1순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정도였는데 지금 확산이 돼서 그냥 포스코 그룹주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고 있어. 이거 역시 약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테마의 움직임이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이 늘 합리적이거나 늘 이성적이진 않다라는 걸 안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논리적으로 막 분석하면 포스코 그룹주에서 얘가 왜 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 테마주라는 게 그래요. 테마주라는 게 얘가 왜 올라 하는 것조차도 오르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왜 중요해요? 포스코 붙자 붙으니까 다 같다. 2차 전지랑 별로 상관없지만 그냥 포스코 그룹주가 앞으로 잘 되겠구나 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잘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 홀딩스가 1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오늘 1%밖에 못 올랐어. 완전 아이러니하죠. 대부분 다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란 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회사야. 포스코 그룹이 잘 될 거면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잘 가야 되잖아. 근데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는 1% 올랐고 그냥 다른 포스코 그룹주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비이성적이지만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 포함 인간들이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가정하고 경제학을 이야기를 해요. 수요공급의 법칙이 뭐예요?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내려간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올라가는 상품이 있죠. 그게 뭐예요? 명품들. 명품에 공 하나를 붙였는데 그럼 수요가 내려가는데 더 많이 팔려. 우리들의 허영심, 소유욕,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아주 합리적이거나 아주 이성적이라면 최근에 2차전지 과한 급등, 초과 수요들 또는 포스코 그룹주에서 전체가 다 움직이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설명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니까 야 얘가 올라, 야 얘도 올라, 별 관계 없어도 그래도 관계 있는 애잖아. 포스코잖아. 그래서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할 때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식 투자 고수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요즘 다 똑똑한 사람들 다 의대 가죠. 의사 선생님 중에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슈퍼개미가 다 단순하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막 공대 박사님들 막 이런 분들도 주식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막 너무나 집중해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대단히 성공하신 분들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식 쪽에서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기도 비이성적이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합리적이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비합리적일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비합리를 공감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았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날아갔다. 그럼 앞으로 맨날 날아갈 거야? 아니요.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맨날 날아가다가 쉬는 동안 포스코 그룹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번갈아가면서 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있고 박셀바이오가 있네요. 박셀바이오는 제약바이오주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이온석 상승 한 종목들 나왔고 그 아래는 더 웃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그냥 포스코 그룹주에 돈이 다 몰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1%야. 완전히 아이러니하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린 종목은 엄밀히 말하면 2차 전지요라고 말해도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포스코 그룹주요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의 제일 위에 있는 상한가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DX가 있고요. RF세미도 이게 지금 RF세미가 시작점이 4,000원에서 2만원까지 5배가 올랐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얘도 2차 전지 신사업 진출 재료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업을 안 하던 애들 중에 2차 전지 신사업 진출이 붙어버리면 거기다 뭐 이렇게 좀 폭발적인 재료로 포장이 돼서 세력들도 붙고 뭐 이래버리면 2배, 3배 가는 장.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 재료들이 강하게 먹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 얘도 상한가요. 여기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2개가 상한가요. 2개가. 그 밑에도 2차 전지 애들 꽤 끼어 있고 KG 케미컬도 얘가 지금 25,000원에서 5만원 그냥 2배 정도 올랐는데요. KG 케미컬도 경기화학이라는 회사예요. 과거에. 그래서 화학주인데 플러스 2차 전지. 그래서 최근에 유행이 반도체인데 플러스 2차 전지, 디스플레이인데 플러스 2차 전지, 로봇인데 플러스 2차 전지. 로봇이 누구였죠? T-로보틱스였잖아. 지난주에. 로봇인데 플러스 2차 전지, 화학인데 플러스 2차 전지, 심지어 철강인데 플러스 2차 전지, 광물인데 플러스 2차 전지.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마치 모든 기업이 2차 전지만 관련된 사업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시기가 몇 번 있었다니까요. 예를 들어 한 4년 전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2번을 만났잖아요. 한 5년 전쯤에. 그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마치 대북 관련 사업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건설주도 대북 관련주, 음식료도 대북 관련주, 제약주도 대북 관련주, TV 만들면 대북 관련주, 호폰 만들면 대북, 왜? 다 북한에서 팔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북한에서 못 파는 게 어디서 다 팔 수 있지. 그러니까 다 대북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2차 전지가 아직도 산업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주도주가 쉬는 동안 다 같이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강 플러스 2차 전지, 화학 플러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플러스 2차 전지, 광물 플러스 2차 전지, 모든 업종이 지금 2차 전지만 붙으면 지속되는, 상승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승률 상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노래 오늘 조금 컨텐츠 안 좋았었어요. 첫 번째 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엑셀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